사리 통달이 심기화평이라 고로 능언이라. 시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말을 잘한다 그럽니다. 왜 말을 잘하느냐? 사와 이를 시를 통해서 사와 이를 가리고 사람의 성경을 깃들어 보는 그런 지혜가 생겨가지고서 모든 그런 사와 이의 통달이 돼가지고 항상 똑바로 사람의 성경이라든가 도의세계를 시를 통해서, 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해 보면은 직설적으로 얘기한 것은 논리적인 것이지만, 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을 피해가지고 알 듯 모를 듯하게 그 사람의 훈계를 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읽어주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학문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남을 꾸미더라도 장단점을 끄집어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논리적으로 하지만, 시를 많이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허물을 얘기해도 노골적으로 지적을 안 하고 가만히 자기도 모르게 여운을 풍겨서 시간과 공간 여유를 주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막 타고 친단 말이에요. 그것이 시를 많이 하는 사람하고 논리적인 체계를 세워서 지도를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 이 말이야. 가을이 오곡이 익어지는데 가을 자체가, 가을필 자체가 내가 너희들을 오곡을 익히게 해서 태양빛을 쏟아댄다, 그렇지를 않습니다. 봄이 꽃을 피우지만 봄은 빛도 소리도 없지만 꽃을 피우게 만드는, 아무 은은한 표정 없이 같이 더불어 살면 동화되게끔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좋은 장점을 살려주고 좋지 못한 것은 징계를 해서 누이치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시전을 많이 읽고 이화사에 통달해가지고 이루어진 사람들의 매력입니다. 응? 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인정의 근본을 해가지고 모든 물과 이치를 해야물에 함께 아는 연고로, 시전을 배운 사람은 사리가 사와 이에 통달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 시전의 가르침에 되는 것이 사람이 아주 따뜻하고 부드럽고 아주 도누하고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치를 똑바로 보고 사 자체를 그 시에 묶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간사하지도 않고 갈라가지도 아니한 연고로, 시전을 많이 읽어서 시를 외우는 사람은 심기가 화평하고, 나는 시를 많이 외우는 사람인데 내 말 자체가 시에 좀 가까운가? 응? 좀 가깝지? 예. 그거 아는 것 보니까 대단하다 너들은. 그 내 분위기에 젖어든 거야. 사인으로 하여금 말하는 것이 간사하지도 않고 도누해가지고 그렇게 시를 많이 읽으면은 그런 쪽으로 교육이 되니까, 시를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심기가 화평해가지고 사와 이를 통달해가지고 어디든지 혼모해가지고 맥혀있는 그런 근심이 없다 이 말이야. 시를 많이 해가지고 통달하면 항상 심기가 화평하기 때문에 조급증 내가지고 실청 내는 것도 없고 항상 여유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시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말을 능히 잘한다, 그런 얘기야. 고려말 때 이규보라는 시인이, 유명한 시인이 있었는데 강화도에 많이 계시고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나라 시인치고는 이규보를 따라갈 시인이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만 해도 한 9천 수가 넘는데, 그 어른은 술 먹기 위해서 벼슬을 한 것이지 무신의 벼슬을 했다 그래가지고 학자로서의 좀 선비들이 폄하를 하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러진 않아. 무슨 무신 정권의 벼슬을 한 것은 술값 벌기 위해서 벼슬을 한 것이지, 그 어른이 무슨 무신한테 아첨하고 그런 애는 내가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야. 가령 이런 시를 보면은 이규보는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스님들이 술도 사주고 그런 그 문집의 얘기들도 들어 나오고 그런데, 전등사 많이
오르내리고 그랬어. 노승이 탐월세가야. 금강경 이치를 묘하게 들었는단 말이야. 노승이 탐월세가여. 산골에 계신 노스님이 탐월세가여. 달 색깔을 그렇게 좋아해. 차를 좋아하는 노스님이 병급 일병중이라 찬물 들어가가지고 병 속에 달도 떠가지고 담아가지고 온단 말이야. 응? 예. 그게 무슨 선악 구분이 있냐? 조사선 열애선 뭐가 있냐? 달 색깔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참 물 들어가가지고 차 달에 먹으려고 물 뜨다가 차 물병 속에다 달도 이렇게 떠가지고 봤어. 그 달이 소중해가지고 항상 자기 곁에 머무를 줄 알았는데, 도사시은가 찬물 다 먹고 절집안에 와가지고 달도 없어지는 걸 거기서 깨달아. 절에 와가지고 빌어서 뻑뻑이 깨달아. 찬물 다 기어버리니까 달도 없어진 것을 거기서 알았어. 왜 달이 병 속에, 물 속에 물이 있으면 다 달이 있기 마련인데, 저런 발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선인이 악인이 시인이 뭐니 그런 게 전혀 흔적이 없지만 동화 같은 그림을 우리한테 제공해 줬을 적에 저기 말없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저게 어디서 나왔겠느냐. 응? 시를 많이 외우고 성경 자체가 텅 비어있고 불교를 좋아하고 그렇잖아. 응무소주 이생기이란 말, 응? 텅 비어있는 금강경의 아공법공 구공의 이치를 저렇게 단순한 시에 차 물속에서도 엮어내고 저런 소리를 엮어낸단 말이야. 물론 시를 이렇게 읽으면은 당사자 몫이지만 저런 시를 우리가 확실히 보고 소화하기까지는 시를 많이 외우고 내 마음의 성경, 금강경 많이 외워가지고서 수행의 시를 보는 눈이 하나 열려야 된단 말이야. 저런 걸 저렇게 써놓으면 우리는 그냥 깜짝깜짝 놀래. 거기서 차라리 목석이 되든지 돌이 돼서 떠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야. 근데 전시장에 내가 서울에 갔는데 이 규보시를 적어가지고 저렇게 전시를 하더라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스쳐가 버리는데 내가 저걸 해서 그러고 이 얘기를 해주니까 진작 쓴 사람은 그 깊은 뜻을 또 모르더라고. 응? 그러지. 병중월이라 물병 가운데 달이다. 물병 가운데 달이다. 우리 노심도 저 징산면에 가서 술 잡은 몰라. 그건 스님 몫이니까. 지금 물속에 들어있든지 말든지. 그 어른이 시를 그렇게 많이 짓는 어른이 저런 시를 이렇게 짓고 하던다면 그 마음이 언제든지 가서 모시고 살고 언제든지 차 한잔 먹고 언제든지 시 얘기하고 얼마나 우리하고 가까운 그런 모습이든지 푸근하고 그런 것이 뭉텅 울러나온단 말이야. 시를 많이 외우고 성경이 잘 다스려져 있고 꼭 금강경이 얘기만 해야 그야 아공법공 얘기가 묻어나온 것이 아니야. 응?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 어른의 생활의 모습을 보면 텅 비어있는 공간에 명월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응? 뭐야? 자기도 없어져 버리고 달도 없어져 버리고 전등사도 없어져 버리고 하늘도 땅도 우주도 다 없어져 버린 한 모습이. 거기에 단순히 달만 없어지는 게 아니야. 텅 비어있는 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야. 응? 시를 몇 백수 외워. 응? 누구들 내려오는 계곡에 335 뭐냐 저 양치질 치고 그런 천혜의 어떤 공간이 어디 있냐. 근데 거기서 방구나 끼고 양치질 나오고 그냥 선배는 우에서 양치질하고 후배에서는 밑에야 해. 거기에다 그 속에서 달도 좀 건져보고 미치고 한장하면 풍성 들어가 보기도 하고. 영영 안 나오면 군이 이제 화장 터에 짊어지고 가야지 뭐 별 수 있어. 차라리 나와서 안 나온 게 차라리 좋아. 그 시를 해야 돼. 타일에 다른 날에 또
공자님께서 혼자서 계시거늘 백이가 달려가서 그 뜰하게 계신 옆을 지나갔는데 또 공자님이 자기를 되돌아보시고 항예와 예를 배웠느냐. 예는 꼭 지켜야 될 예가 경례가 300개고 세세한 예가 3000개니까 그 예에 예기에 기록되어 있는 예를 배워야 된단 말이야. 그렇잖아. 사람이 예를 배워가지고 앉을 때, 설 때, 갈 때를 알게 되면은 어디든지 가도 당당하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한데 평소에 예를 모르는 사람은 49제 지낼 때 어디가 앉아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어디 가도 큰심 친근한다든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의할 때니 뭐도 일반 속인을 상대할지 불교에도 다 계율문이 있는 것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저 집안에 살아도 항상 그저 두렵고 주저주저하고 민증민증하고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공부를 하지 않아. 만날 앉아가지고 그저 만두 얘기나 하고 응? 먹을 거 얘기나 하고 얼마나 집단 생활에 예가 소중한 건데 예를 배웠느냐 대화를 못 배웠습니다. 예를 배우지 못하면은 무의입이라 어디든지 쓸 자리가 없다라고 하가시거늘 이가 물러나가서 예를 배웠노라. 그 예와 시와 예에 대해서 특별히 한번 우리 아버지신 공자님에게 들었다. 품절상명이 품이라고 하는 것은 계품을 얘기하는 것이고 절이라고 하는 것은 마디마디니까 자기가 서고 앉는 그 자리가 전부 절이라 품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고 하긴 신분에 강주심 앉아있는데 또 앉아가지고 거드름 피운다든가 그렇게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를 모르고 술자리에 앉을 줄을 모르면 어디 가도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다 이 말이야. 도의 입장에서 공부하는 입장에서 발심을 하고 공부를 하지만 예의 절도 법차를 모르게 된다라면 항상 그 사람은 시비가 떨어다니게 마련이고 자기가 원력 세고 공부하던 것이 예를 모르면서 자꾸 도태되고 된다라고 하면은 그 집단의 수행의 집단에 쓸 자리가 없지. 품과 절이 자세하고 밝아가지고서 예를 지킴으로 해서 천륜의 천리의 예를 지킴으로 해서 인의의 지신을 지킴으로 해서 알므로 해서 자기의 덕의 선풍이 굳어지고 안정된 까닭으로 능립이라 어디 가든지 주저주저함이 없이 바로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이 두 가지를 내가 공자님에게 들었다. 당 독립지시하야 공자님께서 혼자 서 있을 때를 당해서 그 어른에게 학시오와 학리오와 하는 들은 바가 이와 같은데 지나지 않았으니 공자님이 그 백어를 특별 지도해가지고 그에게 다른 사람보다 달리 어떤 진리를 듣게 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가지라 가히 알 수가 있다. 자기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특별 그렇게 과역 공부를 시키지 않은 건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원효 스님도 자기 사리인 설총을 보고 그런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 분황사에서 가을에 낙엽을 쓰면서 같이 청아 이 세상에 착한 일이라고는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설총이 어린 나이에 그 원효 스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지. 그러면은 착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부모들이 자기 자식에게 다 착한 일하고 악한 일을 하지 말란 말이 그게 진짜 산교육인데 스님은 자기한테 착한 일이라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린 나이에 깜짝 놀랬지. 그러면 스님 착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나쁜 일을 하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적에 원해스님이 내끼놈, 응? 착한 일도 하지 말라고 하냐 하물며 악한 일을 더더구나 해서 되느냐. 에이? 그게 불사선 불사악하란 말이 그 유명한 법문이야. 에이? 벌써 원효스님 부처님은 선과 악이라는 흔적도 없는 그런 비어있는 대가 끊어진 차원에서 이치의 진리를 불성이 항청정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응? 육조스님이 오조스의 발의를 가지고 대류령이라는 고개에 올랐을 적에 700명 대중에 힘센 장수 도명전자가 바루를 뺏기 위해서 대류령을 쫓아 올라오는데 그건 장수 신분이고 육조스님은 노행자가 돼가지고 아주 꾀째째 못난 그런 얼굴이고 보폭도 그렇게 넓지를 못해가지고 순간에 붙잡히는 순간인데 사실 육조스님이 생각해 볼 적에 바루 가사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요. 이건 하나의 법을 전해주는 신물에 불과한 것인데 당시에는 신수스님이 육조가 돼야 되고 또 도명스님인들 육조를 자리를 양보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그런 용맹전진을 공부를 많이 한 분인데 도명전자가 그 바리떼를 뺏기 위해서 대중대표로 그렇게 대류령에 이르렀을 적에 육조스님이 도루에다가 바루하고 장삼을 올려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 도명전자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 아 저것만 가져가면 내가 육조가 되는구나 천만에 쪼매하고 시커먼 육조스님은 안전에도 없고 도루에 올려있는 바루떼 가사를 넘펑 잡았을 적에 손이 떨리는 거야. 손이 벌벌 떨려. 도인의 살림살이 숟가락 하나는 가서 덜컥 집어서 자기 것을 만들어서 밥을 떠먹고 싶고 자기 것을 만들고 싶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수행의 세계는 부처님도 모르고 자기만이 아는 거야. 자신이 없으면 그런 것이 될 수가 없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런 것이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 응? 손도 떨리고 발도 떨리고 마음이 벌써 그렇게 자신감이 안 생기니까 떨리니까 바루떼를 들 수가 없단 말이야. 바루떼를 들려가니까 바루떼가 천근만근같이 이어지고 돌이 흔들거렸으면 흔들거렸지 바루는 흔들거리지 않는 그런 거야. 같은 법문이라도 똑같은 법문이라도 알고 하는 법문하고 모르고 하는 법문이 그 차이야. 전백장 후백장 얘기도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인과에 매하지 않는다. 법문은 근사치지만 확실한 그 당체를 보고 법문을 하는 거하고 경전상 이해를 하고 법문을 하는 거하고 자신감이 없으면 그건 부처님 법문이라도 제자에게 얘기해 줬을 때 긴가망가하는 의심이 생기니까 여우 몸을 받는 거야. 앞에 불락인가라고 얘기 안 하고 불매인가라고 말해도 자신이 없으면 그건 여우의 몸을 받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장사가 바리떼를 들려고 하니까 파르르 몸에 떨리고 한기가 들고 어른 물건 훔치는데 너희들 그런 거 한번 당해봤지? 응? 가다가 떨구고 깨지고 차라리 안 했을걸. 응? 그러니까 바리떼 집어갈 건 덜덜 떨리고 땀이 나두고 괜히 행자한테 가가지고 노행자여 개시해 주소서 삼위계 안 받는 행자한테 상자로 아주 그냥 딱 꼬리를 내리잖아. 법이라고 하는 그런 게 무서운 거야. 에? 지법자가 이 세상에서 법을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는 게 그런 얘기. 응? 그러니까 너희들 수행 많이 해야 돼. 눈이 생겨야 돼. 무슨 비군이니 비군이 그런 신분 생각할 거 없어. 머리 깎고 부처님 되면 통성이야. 비군이는 가릴 거 없어. 통성명사야. 통성명사. 남자 여자를 이걸 때 통성이라 그러지. 그렇지? 응? 계시해달라고 하니 한마디 해주지. 자신 있는 사람들 한마디 안 하지겠냐? 불사선 불사악하라. 올 때 마음은 어떤 마음이고 지금 내게 향하는
그런 어떤 제자 예를 갖추고 얘하는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이 말이여. 올 때 마음하고 지금 마음은 모습을 보고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인데 왔다 갔다 하기 전에 본래 네 마음 그 자리를 찾아라고 하는 것이 불사선 불사학이라는 그런 얘기죠. 불사선 불사학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야. 응? 원효 스님은 교육을 아들 교육을 그렇게 시켜. 예, 그냥 착한 일 해라, 좋은 일 해라, 뭐 하라 그런 얘기를 원효스님은 하지는 않아. 응? 나에게 하늘을 버틸 만한 큰 대들보를 내가 만들려고 하는데 도끼도 자리 없는 도끼를 이 세상에 누가 나한테 빌려주겠느냐. 응? 마음의 청정한 부분을 당초 이 얘기를 한다 이 말이야. 응? 반야바라밀이 직비반야바라밀이요 시명반야바라밀이라. 도끼 없는 자루라고 하는 것은 선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만 세속적인 사람들은 꼭 자루가 있어야 모습으로 찍고 패고하고 그런 거예요. 선에서는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작품을 만들어도 도끼로 만들지만 자루 없는 도끼가 돼야 돼. 무심, 무의, 무상, 그런 절대 평등한 진리로 기족 불교를 타파하고 평범한 그런 어떤 불교를 일상 실상 속에서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원효 스님이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라 이 말이야. 진항이 물러가서 기뻐해 가로되 문일득삼이라. 특별과에 받았느냐 질문 한 번 했는데 세 가지를 얻었어. 무슨 세 가지를 얻었냐. 시를 들었다는 얘기와 예를 배워야 된다는 얘기 확실히 들었고, 또 군자는 그 자식에 대해서 특별 교육을 하지 않고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이 그 자식을 멀리 여인다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또한 들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아들에게 별별 걸 다 투자라고 그러는데 옛날 성인들은 자질이 있고 수행하고 공부하고 그런 여건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도 우선으로 이렇게 일러주고 그러지. 윤씨왈 군자가 그 아들을 가리킴에 문인들에 대해서 조금도 다름이 없는 연고로 진항이 그 아들을 멀리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진항이라는 사람이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것은 진항이가 원기자라는 얘기는 진항이 입에서 나온 것이지 공자님에서 나는 아들이라고 멀리 여기고 뭐 가까이 여기고 제자들은 멀리 여기고 아들이 가까워 그런 생각이 없어. 공자님 괜히 지가 혼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렇죠? 응? 방군진철을 군이 칭지왈 부인이요 부인이 자칭왈 소동이요 방인이 칭지왈 군부인이요 칭제 이방할 과소군이요 이방인이 칭지여괄 군부인이라. 과는 과덕이니 겸손이라. 오시왈 범어중 소재 여차유자는 부지하이라. 혹 고유지요. 혹 고유지를 혹 부자가 상언지라 하니 불가고야라. 방군지철을, 방군이라고 하는 것은 천자가 아니고 제후의 제후의 방군의 부인을 인군이 칭지왈, 저건 내 마누라란 거 제 부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칭지왈 부인이라고 하고, 부인은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는 이분의 소동이라, 적을 소자 아이동자 소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혹 가가지고 자기 부인이 저 어른하고 어떤 관계예요? 그러면 저는 소동입니다. 그러면 노로 배운 할망구라.
응? 소동이라고 할게. 논어배면 할망구라. 굉장하지. 그거 알아들 정도면. 응? 너희들은 무슨 뭐 유식이 밥 주냐 그런 얘기 하려면 이건 다 알아야 돼. 응? 방인이 칭지왈 그 나라 사람들이 그 인군의 부인 말하기를 군 부인이라 우리 인군의 부인이라 그렇게 망하고 또 그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소개하기를 우리나라의 과소군이라. 과소군이란 말은 임금은 임금인데 과소군이라 적은 덕이 조금 적은 과소군이라 그렇게 칭을 하고 이방인이 칭지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제후의 임금을 말하기를 군부인이라 그 임금의 부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공자님은 그런 어떤 예의에 대해서 채집을 해가지고 집대성하고 정리하는 어른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얘기가 꼭 이 논어에서 필요한가. 또 옛날에 내려오는 그 제후의 마누라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공자님 일상생활 속에 그런 그 방군의 철을 그런 식으로 한다 얘기를 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고할 겨를이 없다. 하여튼 이 논어의 이 부분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오시왈 무릇 공자님의 논어 가운데 기재된 바 이와 같은 유자는 부지하이라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다. 혹 아무개는 옛날로부터 방군의 철을 그렇게 얘기했다는 소리가 있다고 하니 그런 얘기들을 혹 부자가 대신해서 일찍이 말을 해서 제자들이 논어에 이걸 기록했다라고 하니 그것도 또한 불가고야라. 가히 또 꼭 상고할 수만은 없다. 불교에서 조사선을 가파포라고 하고 열애선을 한금포라고 하고 이론적인 선 얘기를 의리선을 의리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응? 선은 언어가 떠난 그런 선 얘기를 이론적으로 틀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 마음이 통지해가지고 빛을 본적 없는 것을 옆으로 만들어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진흙에다가 보장 끼는 같은 그런 얘기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흔적이 없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중한 자인데 그걸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진흙에다 포장을 시키니까 포장이 진흙에 닿히지만 진흙이 오래되면 또 숫자가 뭉개지고 그러잖아. 응? 응?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열에서는 그 진리 자체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금덩어리 황금만 파는 황금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황금포. 황금포는 도장을 마치 물에다 끼는 것과 같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묘한 미소라든가 공자의 이관지라든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문자가 다 떨어져 나가는 부자인데 그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황금포라고 하는 것은 떨어진 좋은 거니까 최고 좋은 거니까 진리는 최고니까 한국열이니까 그런 모습이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장을 찍으면 착각하는 그 순간만 느껴지지 우리 도장을 안 찍히지 않아. 선을 얘기를 하고 진리를 얘기해도 선은 부처님은 이렇게 흔들없이 그렇게 모습이 없는 쪽으로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황금포는 도장을 이루어져 있다. 조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건이 다 갖춰져 있는 걸 자파포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허공에다가 그냥 쓰는 것 같다. 허공에 도장을 찍으면 느끼는 흔적이 없잖아. 네? 우리 마음의 세계에 표현을 해도 어떻게 귀에 있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파포, 황금포 그런 어떤
의리선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데, 이 이백이라는 사람은 내가 시를 많이 읽다 보니까 황금포라, 황금포, 황금양사라. 술 외에는 양귀비, 뭐 현종 아무것도 안 보여. 그렇다고 해서 술 잘 먹는 이백이를 미치겠니, 바보, 병신, 또라이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 술 먹으면 우리에게 좋은 시를 전해주니까, 응? 시를 전해주니까 술 자체뿐이라 그 이백이는. 이백이가 살아있으면 술도 내가 좀 사주고, 우리 요 청암사이 송주도 좀 이렇게 주고 할 텐데, 가고 없으니까 할 수 없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이백이 재밌는 시가 양양가 노래라, 자기가 부르는 노래. 응?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써줄게. 그 외울 거야, 안 외울 거야? 응? 이백이도 이렇게 시를 보면은 황금포야, 황금포. 공자님 같은 분은 자파포지만 황금포야. 응? 봐봐. 이것 좀 봐. 1300년 전에 이백이가 양양에 있으면서 이 양양가라는 이 노래라. 자기가 부르던 노래라. 이것이 술을 먹으면은 음악의 연주가 돼가지고, 술을 먹으면 술 먹어가지고 연애할 때 화기애애하게 음악에 실어가지고 연주하는 가사라. 그러니까 제사 지날 때 연주하는 가사, 친구하고 이별할 때 연주하는 가사, 회식한데 모여가지고 흥에 취해가지고 부르는 가사, 그것이 시전에 다 내용들이 국풍이라든가 다 칠국의 음악들이 다 달라요. 근데 이건 술주트도 백이지만 재미가 있어. 오전에는 시장에 좋은 물건들, 나쁜 물건들 제일 많이 나오니까, 옛날에 화개장터가 유명한 것이 지리산, 진주, 산청, 광양, 구례, 화동, 그 토종의 물건들은 화개에서 다 모여서 팔았어. 그러니까 임방울이라든가 그런 창하는 사람들이 화개에 전라도에서 와서 많이 몰려들고 해가지고 화개장터가 그렇게 유명한 거야. 응? 그 대신 양양시거리에 그렇게 질판한 시장에서 열리고, 해가 서쪽에 누엿누엿할 적에는 시장이 파하고 이제 거기에 계산에 맞춰가지고 술 먹고 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백이는 아침부터 그 양양시가에 술을 먹어가지고 술판이 되고, 해가 서산해질 적에는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자체라, 말하자면은, 황금포라, 황금포. 에? 꼭 우리가 술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막일이 지는 해가 용몰 현산 서쪽에 뭐라고저 하는데, 그 길거리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해가 지면 어차피 어디 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꼬가 해가 질면에 자기 신분 생각이 나는 거야. 부모 밑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가지고 잘 사는 사람은 모르지만, 사람은 애로워야 되고, 고향을 그리워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지성인들이 거기서 작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배가 부르고 배에 기름기가 뚜둑 떠 있고 여건이 좋은 건 창작이란 건 되지를 안 해. 옛날 그 양철 지붕의 그 검은 고양이라는 작가가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구석에서 글을 지었어. 그 작품을 써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데 그때는 작품이 쓰여지질 않아. 그 작품은 작자들의 고를 짜내는 작품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이백이하고 어울린단 말이요. 예. 이 현산이라는 데는 이백이보다 몇백 년 전 진나라 때 양고라는 사람이 유명한 정치가가 있었는데, 그 양양에서 정치를 잘 해가지고 다시 천자가 불러가지고 중앙으로 가게 되는데,
너무 정치를 하고 오후에 백성들하고 술 먹고 백성들하고 화기애애하고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양양을 떠나게 되는데 백성들이 현산 서쪽에다가 비석을 세워줘 가지고 그 양고란 사람이 떠난 뒤에도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백성들이 많아 가지고 보고 싶어 가지고 비석에 와서 눈물 흘리니까 그 비석이 타룹이라, 떨어질 찼단 눈물로 타룹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백이가 이런 가사를 지은 것은 굳이 현산 서쪽에 다리 모르고자 한다면 양호같이 정치 잘하고 백성의 어떤 그런 존경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이지만 역사가 흐르고 난데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응? 한 잔 술이면 끝나는 것이지. 그런 묘한 뜻이 여기는 숨어 있어요. 하지만 현산이라는 산이 서쪽이다 보니까 낙일이 그렇게 걸려 있는데 시장은 파하고 각기 모두 다 돌아가는데 돌아갈 데 없는 그 이백의 술 취한 분위기는 굉장히 애롭게 보여진단 말이야. 도착 점리 화함이라. 점리라는 것은 요즘 말하자면 양아치들이 흔히 쓰는 메꽃모자 그런 것이 점리야. 점리를 도착, 이백이 자신은 거꾸로 이렇게 쓰고, 똑바로 쓰면은 정상적이지만 거꾸로 쓴 것은 좀 뭐야 갈하니 물소리마저 물소리조차 사라지고 또 적하니 산그림만저 사라진다. 성과 색이 통신의 활로이니 금호가 야반비라. 그건 일체 고정관념이 끊어진 당처를 얘기해. 그렇잖아. 도착점리라고 하는 것은 메꽃모자를 거꾸로 쓴 것은 이상의 고정관념이 사라진 자리요. 천하 이백이가 그 실천에 옮긴 메꽃모자를 거꾸로 쓰고 화함이라고 하는 것은 꽃이 떨어져 있는 꽃 밑에서 길을 잊어버리고 허둥거린 거야. 재밌잖아. 에? 재밌어. 양양소와 제백수와야 난가쟁창 백동제라. 양양의 꼬맹이들이 이백이 그런 것을 보고 소하던 제백수 모여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난가쟁창 백동제라. 이백이가 가는 데마다 길을 막아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난가 거리 가는 길을 막어 쟁창 백동제라. 백동제 노래를 부른단 말이야. 백동제라고 하는 것은 양나라 때 양무제가 중국의 제일 유명한 구주의 하나의 양주를 평정시키고 지은 노래라. 불교 양무제가. 그러니까 애들이 술 취해가지고 길을 잃어버리고 삐쩍삐쩍한 이백이를 보고 길을 막아가지고 손뼉을 치면서 백종대 노래를 부른단 말이야. 이렇게 떠오르죠 그림이. 응? 화함이에요. 응? 자. 영화 한 장면 같잖아. 응? 술 취한 이백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부담감 없고 그 천진난만한 이백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잖아. 연극같이. 방인이 참은 소하세요. 장다 보고 집에 가던 옆에 사람들이 애들이 어떤 영감쟁이를 앉혀놓고 백동제 물을 부르니까 방인이 참은 소하세요. 얘들아 무슨 일로 그렇게 참은 물을 문자. 얘들아 방인이 참은 소하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웃느냐 한번 답을 해달라. 소세 산홍이 취산이라. 애들이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산쪽 늙은이가 술에 취해가지고 니벌레같이 꿈틀거리는 것이 그게 우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박수를 치고 이렇게 백동제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그렇지만 이백이는 눈에 애들이 뭐 들어올 택도 없고 그저 꽃 밑에 취해가지고 갈 때도 올 때도 다 잊어버리고 그저 그 비누기로 그렇게 조금 있으면 달이 떠오르겠지. 소세
살이란 말은 웃음소자를 강조해주는 쪽으로 조사야. 새라고 발음해. 산꽃 늙은이가 피한 것이 니벌레 같아서 그것이 우스워서 우리가 그렇잖아. 술주병이 하는 영감쟁이 애들 동네 애들 모여가지고 돌팔매질하고 웃고 막 하고 그런 거 장면들이란 말이야. 이 얘기는 진나라 때 해강이라는 사람이 저런 짓을 했는데 이백이가 자신과 견주어서 그 해강이라는 사람 고사를 인용해가지고 양양가에 접목을 시킨 겁니다. 요 니라는 벌레는 진흙 모양인데 벌레란 니라는 벌이 진흙 모양인데 비가 와서 물이 고이면은 벌레로 이렇게 변하고 비가 와서 말라버리면 진흙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연체 벌레로서의 뼈가 없어. 그러니까 이백이가 술에 취해서 흐느적거린 것이 그 리벌레 같다는 소리야. 응? 요즘 무대에 막 이렇게 한 놈들은 그 무골충이야, 무골충. 뼈 없는 곤충들이란 말이야. 그 사상이 없어, 그놈들은. 에? 뼈 없는 곤충들이란 말이야. 그건 왜 그렇게 막 흔들어 제끼냐면 애들이. 에? 죽일 놈, 살릴 놈. 노래 가사는 또 왜 그래? 미치고 환장하고 죽일 놈, 살릴 놈, 청암사 가봤냐, 청산도 가봤냐, 뭐, 해인사도 가봤냐, 뭐, 이렇게 막 돌아. 에? 그건 무골충이야, 그건. 취산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내가 일본을 가니까 온천 사우나에 들어가는데 취산이 하는 취산이 이렇게 써놓고 하엘의 나이대 구다사이 이 사우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빨간 걸로 그렇게 써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 문화가 우리나라 거쳐서 일본으로 들어갔는데 통행학은 일본에서 학문이 정리가 되긴 됐지만 국민의 수준이 취산이 술 취한 사람은 사우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소리를 취산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들어가지 말아주세요 하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니까. 우리나라 지성인들이 저런 내려오는 그 고진적한 아름다운 그런 소리를 사우나장에 써놓으면은 그 신문에 나고 대모날 거야. 근데 이건 국민학생도 알고 중학생도 알고 일반인이 다 한다는 그런 아주 그냥 깊은 내용 있는 소리야. 깜짝 놀래겠더라니까. 그러니까 일본에는 중학교 1학년만 되면은 장자를 배우고 읽는다 그래.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국민학교 나온 사람은 우리나라 지금 대학 나온 사람보다 수준이 더 높아요. 응? 우리 지금 세대는 전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가지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우리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영어 잘하고 정치하는 놈들은 돈 벌어가지고 미국에 집 사놓고 뭐하고 전부 미국 내시라 지금은. 그러니까 애들이 젊은 애들이 응? 내시란 말이여. 안으로 모시고 산다 이 말이여. 응. 깨치산이라는 말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니까. 그래 내가 몰라보고 우리 명심해 온다는데 저 무슨 뜻이냐니까 아는 놈 아무도 몰라. 예. 그런다고 또 여기 가서 나도 모른다고 그냥 너무 와버렸지. 응? 예. 니라고 하는 것은 니벌레라는 벌레 이름인데 뼈가 없어. 진흙 같아. 물만 있으면 술만 만나면 허우적거리고 술 없으면 이제 이렇게 죽어버리고. 꼭 술 먹은 사람들 그래요. 예, 술이 일단 들어가면 환장해버리고 술 없으면 그냥 그렇게 점잖고 말이 없고. 자기 살림살이가 나와. 노자작 앵무배로 잔에 흰 백로가 생겨져 있는 잔, 앵무새가 새겨져 있는 술잔으로 100년 36,000일 인생이 산다라고 하면은 100년 못 사는데 100년을 계산해 보면은 36,000일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일일 수경 300배라 하루에 300잔은 먹어야 돼. 응? 하루에 300잔을 먹어야 응? 이 일일 수경
삼박바이 이렇게 연주를 해. 술 먹고 분위기가 맞아서 고지가 떨어진다는 말. 그냥 차도 마시면은 저 선시나 다시 같은 거 얘기를 하고 차를 마시고 분위기가 그랬는데 요즘 그렇게 차 마신 사람이 차 마시면서 선시 얘기하고 마음 수행 얘기하는 사람이 뭐 있냐. 그러니까 차하고는 아무 거리가 없는 사람이 차가 마시니 없니 기딴 소리 했었고 너들 차 여기서 팔려면 수행하고 공부 많이 하고 장사 제대로 해야 돼. 알았어? 에? 그따 또 거기서 또 술 팔지 말고 하루 300배는 먹어야 된다는 동. 요간 한수 앞두러 가니 멀리 한강의 물을 쳐다보니까 앞두록이라. 앞도 얼음이 녹아가지고 앞두라고 하는 것은 오리머리가 파랗지. 그렇지. 멀리 한강의 물 얼음 녹은 한강의 물을 보니까 앞두록 물오리 이맛박이 파란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는 한강물이 파란 걸로 보이지만 이백이는 무슨 빛으로 보겠냐? 술빛으로 보겠지. 술빛으로. 멀리 한강을 보니 오리머리가 푸른 것 같아. 흡사 포도 초발배라. 흡사 포도주를 처음 담았는데 처음 발배라고 하는 것은 홍배 아니요 스님? 포도주가 익어가지고 뽀글뽀글한데 그 푸르스름한 그 기운이 한강의 물하고 포도주 물하고 발배된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여. 그러니까 이백이는 우리 청암자 계곡 물도 포도 색깔, 백포도 색깔로 보는 거야. 그 황금포야. 황금포. 좌파포는 조사선이고 황금포는 열애선이고. 한마수 오직 진리. 차강을 약변 작춘주면 만일 한강을 변해가지고 춘주라는 술이름이요. 술이름. 춘주 술을 짓는다고 하면은 한강의 물을 다 퍼가지고 술을 빚는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누국이라면 술찌경이야. 누국이 문득 누국으로 문득 술찌경이 산덩어리를 하나 불영산점은 하나 만들 것이다. 한강에 술을 다 만들어내면 술찌경이는 얼마나 많겠냐 그게. 남산보다 더 많이 남겠지. 한모습 황금포.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지만 이백이는 그냥 황금포로 있는 것이 아니라 황금포 장사를 하잖아. 저렇게 시를 남겨가지고. 청금 준마로 한 소첩하여 청금으로 살 수 있는 천리마를 불러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내서 한 소첩. 사랑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소자 조한 가낭매라 웃으면서 수가 내어진 안장에 앉아가지고 가낭매라. 낭매는 5월달 6월달에 파란 매화가 비에 뚝뚝 떨어지게 된다라면 사랑하는 사람의 이별을 그리워하는 낭매가라는 노래가 고사에 많이 나옵니다. 그 매화, 파란 매화가 바람에 뚝뚝 떨어질 때 그 신선한 모습을 보고 짓는 이별의 노래들이 많이 나와요. 소자 조한 비단으로 아로 새긴 안장에 앉아가지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낭매가를 부른다 이 말이야. 거방 짙게 이루어주하여 그 수레 옆에다가 한 술병을 달아놓고 봉이 생겨진 필이 용이 새겨진 퉁수로 행상 이리저리 산보를 하고 다니면서 최라고 하는 것은 술 마시는 것을 재촉을 한다.
봉이 세계제인 피리, 용이 세계제에는 퉁수, 불면서 행상 서로 다니면서 술 마시기를 재촉을 한다. 전편에 흐르는 황금포, 함양시상 탄환견이 여하월의 경금내야. 우리 서예가 시족객인 이사라는 유명한 서예가가 진시황 당시에 재상을 합니다. 재상을 하게 되는데 정적에 말려가지고 함양이라는 그 시가지에서 자기 자식하고 사약을 받고 죽어요. 죽으면서 그 이사 반대편들이 할 말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벼슬 하기 전에 누런 황동이를 몰고 산에 다니면서 토끼 사냥한 것이 제일 행복했었다. 내가 왜 이렇게 정치를 하고 뭐하니 이렇게 나와가지고 말로가 이렇게 개죽음이 된지 모르겠다. 나는 이 순간에 벼슬하기 전에 아들을 데리고 누런 황둥이를 산에 오르면서 토끼 사냥한 것이 제일 좋았다. 그런 얘기를 남기고 이사가 죽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진시황 밑에 이사라는 그런 최고의 정치인도 세상 정적에 휘말려 가지고 죽을 때 저런 소리를 하는데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그 무상한 거, 세속적인 무상하고 생기고 없는 거 그런 것들 그거 알면은 다 술 마시고 편케 이렇게 공부하면서 시적하면서 사는 삶 자체가 최고라. 그 황금표 얘기를 그렇게 하죠. 함양시우에 누런 황덩이 개를 탄식을 이사도 했으니 그 이치를 안다면은 여하 어떻게 달 아래에서 경금내라 금으로 만든 술잔을 기울이고 마시는 것이 여하 그 기분이 어떻겠느냐. 저런 소리 들으면 눈물이 줄 흐르죠. 곤불견 진조양공 일편석은 그대가 보지 못했는가. 진조의 양공이라는 사람의 한 조각의 비석은 양양 서쪽의 타르비 주인공이 이 진조 양공 양호라는 사람입니다. 백성이 가고 난 뒤에 그 어른을 기리기 위해서 비석을 지은 게 백성들이 하도 그리워서 돌아오다가 눈물이니까 타르비가 됐는데 그 유명한 양양의 그런 인물들도 지금 몇백 년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볼 적에 그 비석을 저 등을에 지고 있는 거북의 머리는 박락이란 것은 떨어져 가지고 깨지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누가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 가지고 메테라고 하는 것은 이끼가 나 가지고 별 볼 일 없다 이 말이야. 당시에는 몰랐는지 모르지만 몇백 년 지난 후에 양호의 타르비는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응? 지금에 와서 백성들은 눈물 또한 능히 그를 위해서 눈물 또한 능히 그를 위해서 떨어뜨린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마음 또한 능히 그를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 없다 이 말이야. 역사라고 하는 것은 흔적이 그렇게 덧없단 말이야. 그 이치를 알면은 술 안 먹어서 되겠느냐. 술 먹고 자연 즐기는 거 청풍과 명월은 불용 일전매라. 유명한 이백이 말입니다. 이런 말을 선사들이 많이 써요. 청풍과 명월은 일전을 써가지고서 살 필요도 없어. 느끼는 사람이 청풍명월 자기 주인공이란 말이야. 옥산자도 비인퇴라. 옥산은 스스로 넘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밀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다. 옥산이란 산은 스스로 무너진 것이지 사람이 밀쳐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서주에서 나오는 술잔, 또 역사가 새겨져 있는 술잔, 200은 이 서주에서 나온 술잔하고 역사가 새겨진 술잔을 200은 너와 더불어 고락을 같이 하겠다. 양양운우 그만제오. 양왕의 운우가 이제 어디에 있느냐? 강물은 동쪽으로 흐르고 원숭이는 밤마다 슬픈 소리로 눈물을 흘린다. 양왕이라고 하는 것은 초나라 양왕인데 이제 고사가 있어요. 고사가 양왕이 사냥하러 갔다가 피곤해가지고 양대에서 낮잠을 자는데 선녀가 내려와가지고 술을 한 잔 주고 분위기를 맞춰가지고 둘이 거기서 양대에서 선녀하고 여자하고 같이 육체 관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잠을 깼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 그렇게 미인은 난생 처음 봤단 말이요. 예. 그래가지고 구런이 제자 송옥이라는 시인한테 그 양왕이 양대에서 그 썸씽이 있던 그 신녀의 세계를 그리라고 해가지고 그 그리는 것이 지금은 남녀 정사라고 하지만 그 당시는 구름과 비라고 표현해. 구름과 비. 그래서 운우지락이라 그런단 말이요. 운우지락. 요즘은 뭐 무슨 정산이 무슨 표현도 아주 저질 표현이야. 옛날에 어른들은 구름과 안개가 만나는 지점을 운우지락이라 그래. 남녀 어떤 성관계를 운우지락이라 그런단 말이요. 쌍계사에 가면은 팔경치가 있는데 용강에 좋은 모후, 용강마을에 아침에 감겨있는 구름하고 저녁에 용강마을에 스쳐가는 비가 쌍계사 팔경 중에 아름다운 경치로 돌아가. 그런데 이 최고원이가 지은 건데 그 용강 좋은 모후 아름다운 팔경에 집어넣으니까 쌍계사 밑에 마을 용강마을이 한 200여 되는데 거기는 처녀총각이 정상적으로 결혼하는 집이 없어. 전부 바람이나. 그러니까 이름도 그렇게 지어버리니까 처녀총각이 바람이 나가지고 정상적으로 결혼한 게 없다 이 말이야. 응? 양왕의 양대부에서 천녀하고 운우지락을 즐겼다 하는 것은 역사전 속에 묻혀버리고 지금 어디에 있냐 이 말이야. 더덥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강물이 동쪽으로 흐르고 밤마다 원숭이는 슬피 우는 그 소리 끊기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런 인간사를 몸 전체에 생명을 걸고 산다고 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양양과 술 한 잔에 전부 묻어버리고 그렇게 세상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다 시도 짓고 책도 써내고 훌륭한 사람들이었다. 강유동수 원야성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고 끊을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술 먹고 그렇게 한 잔 먹고 다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글 짓는 사람들이 도연명이나 다 그런 사람들 몫이었다 그런 얘기. 응? 해가 서산에 지고져 하는데 메꽃모자 거꾸로 쓰고 꽃나무 밑에서 방황을 한다. 양양의 꼬맹이들이 손뼉을 치면서 가는 길을 막고 다투면서 백동제 노래를 부른다. 방인이 옆에 가던 사람이 무슨 일로 그렇게 웃는 노래를 부르냐고 물으니까 산쪽 늙은이가 취한 것이 리블레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웃는 것이다. 노자가 새겨진 잔, 앵무새가 그려진 술잔, 100년 36,000일에 하루에 300배 술을 기울여야 마음의 양이 찬다 이 말. 멀리 한강에 물을 보니까
오리머리가 부러진 것 같아. 흡사 포도가 처음 발효되는 그런 기분과 같아. 이 한강을 많이 변해가지고 술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술집갱이는 아마도 큰 조구대 산을 쌓았을 것이다. 천금갑이 나가는 그 천리말을 가지고 가서 사랑하던 여인을 불러가지고서 새겨진 좋은 안장에 웃으면서 앉아가지고 낙매가를 부른다. 술의 옆에는 한 술을 걸어놓고 봉이 새겨진 필이 용이 새겨진 퉁소로 다니면서 술 먹기를 재촉한다. 함양시 우에서 누런 황둥이 탄식하는 것보다 달 아래서 금잔으로 술을 기우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진조의 양공이란 사람의 한 조각돌은 구두가 떨어지고 떨어져 나가서 파란 이끼반이 생겨 나왔는데 지금에 와서 눈물 또한 등이 흘러가 떨어진 사람도 없고 마음 또한 그를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도 없다. 청풍과 명월은 일전을 써서 살 필요도 없어. 옥사는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사람이 밀치는 것이 아니다. 서주에서 나는 술잔, 역사가 새겨진 술잔으로 200은 너와 더불어 생사를 함께 하겠다. 양왕의 운우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강물은 동쪽으로 흐르고 흐르는데 원성이는 밤마다 슬픈 소리를 울어대는다. 그걸 누가 맡겼느냐? 한 술잔으로 잊어버리고 술과 더불어 같이 생과사를 같이 나누겠다. 저런 얘기가 요즘은 한 잔 술을 먹어도 청풍명을 풍류가 있는 것인데 저런 것이 밑바닥이 안 된 요즘 사람들은 부와 돈과 살육과 이런 걸 추구해가지고 내면이 그러다 보니까 전부 분위기란 없고 살벌하고 저런 어떤 창작의식이 전혀 되살아나지 않단 말이야. 알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하자.